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 6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여민동락의 정치입니다. 여민동락이라는 것은 정부와 백성이 함께 즐긴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런 정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정부는 갑이 되고 백성은 병쯤 됩니다. 상하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지금 여민 동락 정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1792년 도산 별과 기념 제24회 과거 재현입니다. 이거는 정조가 퇴계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1792년에 도산 별과를 개관해서 과거를 보게 했던 그런 과정을 여기 쓰고, 여기에 어제에서 임금님 낸 제목이죠. 독, 퇴계 선생, 태극, 도설, 유성, 이런 주제를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마당에 앉아서 시험을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퇴계가 벼슬을 사용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제자들 양성한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일찍 영의정의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상취헌, 권철이 서울서 퇴계를 만나 보고자 도산 서당을 찾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권철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외적을 크게 격파하여 망고명장의 이름을 떨친 권율 장군의 친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권철은 워낙 지인지간 눈이 있어서 남달리 추출했기 때문에 불안당이나 다름없는 이 항복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문이 극력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식견이 탁월한 권철이 퇴계를 추앙하게 하는 마음에서 서울서 안동까지 퇴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울서 예안까지는 550리의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낸 사람이 머나먼 길에 일개 사숙의 훈장을 몸소 찾아온다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철은 관계를 초월하여 대학자인 퇴계를 친히 방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권철은 초헌을 타고 국도를 따라 안동까지 내려온 때는 별로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동에서 도산 서당이 있는 예안까지는 길이 험하여 초원을 타고 오기가 몹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령에서는 권철 대감을 편히 모시기 위해 안동고을에서 도산까지 길을 새로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권철 일행이 도산 서당에 도착하자 퇴계는 동구 밖에서 예의를 갖추어 권철을 영접했습니다. 두 학자는 만나서 학문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돼 식사 때가 큰 문제였습니다. 이니 때가 저녁상이 나오는데 밥은 보리밥에 반찬은 콩나물국에 가지 무침과 산채뿐으로 고기 무치는 북어 무침 하나뿐이었습니다. 퇴계는 평소에도 제자들과 똑같은 초식 생활만 해왔었는데 이날은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산중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북어를 특별히 구해 올렸던 것입니다. 평소 산의 진미만 먹어오던 권철 대감에게는 보리밥과 소찬이 입에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밥을 도저히 먹어낼 수가 없어서 몇 숟갈 떠는 척 하다가 상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와 똑같은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산골인 관계로 고기를 구할 수 없었지만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철 대감은 이날 아침에도 그 밥을 먹어낼 수가 없어서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몇 숟갈 떠먹고 나서 상을 물려버렸습니다. 주인이 되기가 아니었더라면 투절이라도 했겠지만 상대가 워낙 스승처럼 존경해오는 사람이고 보니 음식이 아무리 마땅치 않아도 감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태 그렇게 되고 보니 권철 대감은 도산서당에 며칠 더 묵어 가고 싶었지만은 음식이 왜 맞지 않아 더 묵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정을 앞당겨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철 대감은 작별에 앞서 퇴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떠나게 되니 매우 반갑소이다. 우리가 만난 기념으로 좋은 말을 한 말씀만 남겨주시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퇴계 선생은 촌부가 대감전에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감께서 모처럼 말씀하시니 제가 대감에게서 느낀 점을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퇴계는 그렇게 전지하고 옷깃을 바로 잡은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원로에 누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융숭한 식사 대접을 못해드려서 매우 송급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감 전에 올리는 식사는 일반 백성들이 먹는 식사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성찬이 옵니다. 농부들이 먹는 음식은 꽁보레바에 된장찌개 하나가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감께서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 장래가 은근히 걱정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릇 정치의 요체는 여민 동락에 입사온데 관과 민의 생활이 그처럼 동떨어져 있으면 어느 백성이 관의 정치에 심열승복하겠습니까? 심열승복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대하느냐 말이죠. 대감께서는 그 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패불지른 듯한 충언이었습니다. 퇴위가 아니고서는 이영희에게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직습니다. 권철대감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참으로 선생이 아니고서는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충고이십니다. 이번 행차에서 깨달은 바가 많아 집에 돌아가거든 선생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능지성인이라고나 할까요? 권철대감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퇴계 충고를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권철대감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가족들에게 퇴계 선생의 말을 자상하게 절하는 동시에 그날부터는 퇴계를 본받아 일상생활을 지극히 검소하게 해 나갔다고 하니 정말 권철대감의 포용력에 감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정치권 중에서는 퇴계 선생처럼 직원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도 권철 선생처럼 직원을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공직자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하느님이시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이 나라를 저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대통령의 자질 6번째 이야기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당태종의 통치사상을 요약한 것이 정관정료라고 하죠. 그 중에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바로 물은 능히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와 네가 모이면 우리가 되고 우리는 물이 된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배를 뒤집은 경험이 있는 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계 선생의 연민 동네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드리는 축원이라고 봐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